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고등학교 교사 이창현입니다. 이번 2023 고교학점제 심화연수 중 원격연수로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사례를 총 3차 시로 강의하게 된 교사 이창현입니다. 학기 말 바쁜 일정에도 본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던 시기에 2019년부터 저는 고교학제 연구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학교를 진행하던 중 문득 중학교의 신규 발령을 받아 당시에 학생부에 근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알몸 졸업식,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가 당시 학생부 학교 폭력을 담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진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알몸으로 그리고 밀가루도 막 던지고 속옷바람으로 도로를 횡보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한번 놀랬던 공문이 바로 학교에 도착했는데 아름다운 중학교 졸업식을 연구하는 공문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각 중학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년 말에 연구학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새학기 시작일로부터 연구학교가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아름다운 중학교 졸업식 연구학교는 1학기 말 6월에 공문이 와서 2학기부터 진행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에서 이 연구학교를 진행하게 될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는 학기 중간에 시작되는 연구학교였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업무 분장을 꾸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점은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중학교 옆 학교에서 해당 연구학교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인근 지구 학생부 부장님들 선생님께서 모이는 선도협의회에서는 어떻게 그 중학교에서 이 연구학교를 가져갔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학교의 학생부장님 선생님께서는 평소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다음 선도협의회가 다가왔고 그 중학교에서 어떻게 연구학교를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교무회의에서 2학기 6개월짜리 연구학교 교문이 와서 한번 우리가 연구학교를 진행하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2학기부터면 6개월밖에 안 되고 졸업까지는 너무 급한 일정이라 좀 진행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학생부장님께서 다른 연구학교들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도 어떤 연구학교를 진행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 아름다운 졸업식을 위한 연구학교는 정말 학생들을 위한 연구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의지를 밝히셨고 그 결과 이 아름다운 졸업식에 관한 연구학교가 그 해당 중학교에서 진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KBS 부산홀에서 진행되었고 학부모 합창단 공연 그리고 교사들 축하 공연 2학년 후배들의 동아리 공연들이 펼쳐지는 등 정말 아름다운 졸업식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학교들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노력한 결과 그 이후로는 부산 언론에서 알몸 졸업식과 같은 끔찍한 뉴스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학교가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이 연구학교 역시 학생들의 진로,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이 연구학교도 학생들을 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만 선생님과 학교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프로그램이 학장 정도만 된다면 충분히 학생들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 중심에 고교 학점제라는 핵을 두고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및 평가 내실화, 학교 문화 혁신, 이러한 과제들을 기존의 학교에서 잘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이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를 학생과 교원 모두를 위한 연구학교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성과를 매년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의 2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에 중점 운영 과제별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전국의 일반 학교에 그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에 제시된 목차에 따라서 본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로 학교 규칙, 교육과정 편성 규정, 학업 성적 관리 규정 등의 정비, 그리고 교육과정 전담 부서 설치,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위 학교에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2022년부터 단계적 이행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특히 2023년부터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학교 규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학교 규칙에는 총 이수학점이 192학점으로 감축되었다는 점,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규정과 그리고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방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본교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우선 학교 규칙에서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의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92학점으로 감축된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내년 2024학년도까지는 여전히 2022학년도 신입생이 있기 때문에 204단위도 혼재되어 운영된다는 점이 부과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모든 학년이 192학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학점은 50분 기준에 한 학기 17회 수업 기준으로 하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매학년도 2월 초에 발송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내용에 따라 수정되는 부분을 단위학교에 반영해야 됩니다. 수정된 예시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간이 2022학년도 입학생까지는 학기별 4단위로 운영되던 것을 2023 이후 입학생의 경우에는 3년간 18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점을 수정하여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선택 과목 변경 요청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정비해야 할 수강 신청 절차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정정 이후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바꾸고 싶거나 특정한 학생이 바꾸고 싶어 하면 다른 학생들도 연이어서 또 과목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 이후에 진로 변경의 사유를 들어 과목 변경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위학교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교의 선택 과목 변경 기준의 정비 사례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경 허용 기간은 해당 학년 수강 신청 정정 완료 기간 전까지로 하며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학생들이 1대1로 과목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학년도의 종업시 전까지는 허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4가지의 과목 변경 허용 조건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물리학 1을 7명이 수강하였는데 이후
학생 한 명이 불참을 하게 된 경우 해당 과목은 폐강 기준에 들게 되어서 이 경우 과목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물리학원을 처음에 14명이 신청하여 완료되었는데 학생 한 명이 불참하게 되면 해당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었던 과목이었는데 미산출되는 과목으로 변경되게 되므로 해당 학생의 과목 변경도 역시 불허하게 됩니다. 따라서 1에서 4까지의 선택 과목 변경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승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사전 고지를 해야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과목 변경 시에는 과목 변경 신청서, 선택 과목을 변경하는 서약서, 그리고 선택 과목 변경 사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변경을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목 선택 변경 규정에 대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공감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원격 3차 시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정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2월 중순에 공문이 발송되는데 중등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이 개정된 내용이 단위 학교에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2023학년도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 중 국, 수, 영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 설정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동교육과정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으로 변경된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과목의 이동식 시험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를 정비한 본교의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의 기존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에 따르면 전자기기를 소지한 행위가 포함되는데 만약 학급 사물함에 전자기기를 놓아두고 선택형 시험에 따라 응시하는 고사실이 달라져서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해당 학생은 시험장에서는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례가 인근 학교에서 발생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본교의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기를 시험일 당일에 교내에 반입 후 미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교학점제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교육연구부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 업무를 집중하여 운영하였는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교육과정의 업무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평가 업무 처리의 시기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기와 굉장히 중첩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 총괄, 교육과정 연수, 선택과목 연수 및 지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학생 편성, 시간표 작성 지원, 진로 및 학업 설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과정 전담부서의 설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부산 강서구에서는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수업과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또 신설하여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경 고교학점제 보직교사와 방과 후 학교 보직교사를 증치하는 것을 택 1하여 신청하는 공문이 오는데 2023학년도 기준으로는 고교학점제 보직교사가 39개교, 방과 후 학교 보직교사가 37개교가 신청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2024학년도에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교에서도 부산 강서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평가 업무를 교육정보부에서 다루며 연구부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및 연수를 다루던 기존의 체제를 교육과정부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고 수업과 평가를 담당하는 수업평가부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교무조직 재구조화 부분은 대면 연수에서 지속할 예정이니 그 시기에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이수지도팀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은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및 이수를 지도하는 단위학교 내의 조직으로 우측 그림과 같이 교육과정부장, 진로전담교사,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종교육청에서 개발한 책자에서는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이 어떻게 내실화되어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책자에서는 신학년 준비기간 중 2일간 6차 시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에 대한 역할을 분배하고 연수하는 그런 주제로 운영하게 되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의 원활한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역시 대면 연수에서 진행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중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선생님께서 대면 연수에서 실습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본 강의에서는 특히 단위학교에서의 과목 선택 안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목 선택 안내 책자 사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학교에서 과목 선택 안내 책자를 자체 발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당시 교육과정부에 있을 때 그림처럼 줄글로 이어져 있는 책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고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육과정 안내책자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줄글로 되어 있는 글들은 잘 읽혀지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 학생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림처럼 캐릭터를 구성하고 담화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기말고사가 한창인데 시험 공부 안 해? 라고 하는 질문에, 내일은 진로 선택만 시험 쳐서 괜찮아.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 안 되잖아. 라고 하니 여학생은 무슨 소리? 진로 선택 과목도 굉장히 중요해. 각 대학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화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봐야 해. 라고 하는 대답에, 그렇구나. 진로 선택 과목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우리 같이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대학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래? 라고 하면서 그 아래에 인근 지역 대학과 그리고 주요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담화 내용을 통해 선택 과목 및 입학 전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SNS에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과정 박람회와 관련된 운영 사례입니다. 먼저 광주의 서강고에서는 교육과정부와 진로진학부와 각 학년부가 협력을 해서 학업설계 이수지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자율 및 진로 활동을 위해서 이 이수지도팀에서는 매년 학기 초에 인문, 수학, 과학,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정기구독을 10종 이상 신청을 하게 되어서 학생들에게 매해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말해줘, Talking About You에 해당하는 이 유퀴즈 동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군 동영상을 자신이 희망하는 영역 두세 개를 시청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함으로써 특정인의 진로 선택 과정에 자신을 투영을 하고 롤모델의 삶의 가치와 인생 행적을 조사를 하면서 자아 성찰과 자아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박람회에서는 심리 및 적성 검사 부스와 과목 선택 및 비교과 활동을 소개하는 코너와 교과 선생님과의 과목 상담을 하는 부스,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개설 예정 과목을 소개하고 교과서를 전시하는 영역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과정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상담한 일지를 선생님들께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과 상담한 내용, 그리고 교사의 조언 방향, 그 결과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기타 사항 등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 매년 누적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주말 동안 그리고 공휴일 동안은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다해지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챗봇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챗봇을 활용하면서 교과 선생님께서도 주말 혹은 야간에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학생들도 제때제때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챗봇이 작동되는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학생이 만약 교육과정 안내 홈페이지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면 챗봇이 자동으로 이 교육과정 안내 홈페이지로 안내하는 그런 답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교육청에서는 중등교육과에서 최근 제작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도움 자료집이 있는데요. 이 자료집 내에는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우수 사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절차, 학교 규칙 및 체제 정비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2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방법에 대한 유형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교육과정 박람회 운영 사례에 대한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린다면, 올해 금정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율적 교육과정을 기말고사 이후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중간고사 이후 약 2일 동안 이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차 과목 수요조사에 앞서 교육과정 박람회 및 그리고 교과체험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과목 선택 안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학급별 일정에서도 보는 것처럼 교육과정 박람회와 교과체험 페스티벌을 학급별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구성하였고, 각 학급별 지도교사 배정에 대한 계획도 꼼꼼히 수립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금정고에서 진행한 교육과정 박람회 사진인데요. 다음 교과체험 페스티벌 부스를 운영한 사진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동주여고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 박람회를 운영할 때 선택형 교육과정 박람회에 대한 브로셔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그 뒷면에 각 교과별로 부스에 방문했을 때 스탬프를 모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또 북돋워주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박람회의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부스에 참여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본교에서는 메타버스 속에서 교육과정 박람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학생들이 이 교과별 교육과정 안내에 상시 접근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별로 선택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잠시 작동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캐릭터가 이동하게 되고 희망하는 교과 앞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나타나서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고과학과 교과 대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속에 포함된 동일한 컨텐츠를 지금과 같은 구글 사이트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캐릭터가 이동하여 정보를 얻어내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동 장면을 잠시 살펴보면 부산진고 교육과정 안내 사이트로 들어가면 올해 2023학년도에 진행한 교육과정 설명회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며 별거 아닐 것 같죠? 그리고 별거 하단의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교과별 교육과정 단계별로 안내 이게 동영상을 통해 교과별 과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국어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에서 부산진고 국어과 안내되는 교육과정 자료입니다. 안내입니다. 2024학년도 2학년은 1학기에 일반 선택 과목인 독서가 개설되며 2학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인 문학이 개설됩니다. 수능 국어 시험에서 필수로 선택하는 이와 같은 안내 동영상은 교과 대표로 구성된 교사 동아리에서 제작하여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회과 예시입니다. 또한 대학별 안내 자료에서는 최신 업데이트된 대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손쉽게 해당하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제작한 고교학점제 메타캠퍼스를 통해 전시관, 본관, 진로체험관, 회의실 연수원 등을 구성하였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방문해서 해당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차 시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단계로 학교 규칙에 대한 정비, 그리고 교육과정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의 구성, 그리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과목 선택 안내 부분에서 교육과정 박람회를 운영하는 사례와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과정 박람회 사례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는 진로학업 설계 지도와 그리고 수업 및 평가 내실화에 대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본 강의 1차 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